면접도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미드스피치입니다. 자, 공기업 지금 시즌이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 공기업만 바라보시는 수험생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방향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까,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드스피치는요, 오늘 SH공사 공기업 면접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공사. 자, 우리가 흔히들 어떤 공사인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SH공사는 말 그대로 서울도시특별공사이기도 한데요. 이름을 개명해서 그런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공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SH공사 인재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재상을 한번 보니까요, 상당히 길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재상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추진하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완수하는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일하는 인재. 자, 상당히 많은 키워드가 들어가실 수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혁신과 변화, 그리고 자기개발 추진, 책임감, 그리고 윤리적 정직한 인재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재상이 부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인재상을 왜 봐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인재상과 부합되는 자기소개서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잘 맞을 수 있을까? 맞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러한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SH공사의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전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또 신체 검사, 또 결격 사유 조회,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별반 다를 게 없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SH공사가 2년 만에 신입을 채용함으로써 사실 요번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또한 공기업 자체가 2015년 하반기 때부터 NCS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진 면접시험이라든가 필기시험 또한 NCS로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는 PT 면접과 또 토론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서도 NCS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적합도라든가 직무 능력, 직무 기초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SH공사 자기소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들이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SH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10년 후 우리 회사의 모습과 그 안에서 자신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자, SH공사가 예전처럼 똑같이 굉장히 긴 문항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좀 에세이라던가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텔링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담겨진 스토리텔링이 아니라면 그 자기소개서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여러분들 면접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일종의 복사 붙여넣기죠. 어디서 좋은 말을 다 붙여넣게 되면 들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또는 비전, 입사 후 비전, 포부를 제시하라는 질문이겠죠.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그 지원 동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자, 회사와 연결고리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왜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나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윤리관은 어떤 것인지와 그러한 윤리관을 가지고
가지게 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발휘한 실제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이것 또한 물어보는 질문은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윤리관을 가지고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신조라든가 나의 장단점이라든가 나의 성향을 드러내는데, 자, 중요한 거는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인재상에서 책임감 키워드 떠올리실 겁니다. 그 책임감에 맞춰진 경험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좀 더 잘 생활할 수 있었던 자신의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활용했던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하시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적응이겠죠. 적응할 수 있느냐. 본인이 만약 낯선 상황, 새로운 사람과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친밀도를 느끼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잘해나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적응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사와 부딪히게 있다면 본인은 그만둘 수 있느냐, 그만두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이러한 적응이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얼만큼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하시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뭘까요? 키워드는 바로 봉사와 헌신이겠죠. 본인이 그만큼 봉사활동 또는 봉사정신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인지상에 부합되는 부분이겠죠. 윤리관이 뛰어나고 정직하지만 남을 위해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봉사활동을 조금 더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본인이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자, 이것 또한 약간은 봉사정신에 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SH공사는 어떤 회사죠?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면 우리가 정부와 또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회사를 운영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국민에 맞춰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반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진 본인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반해야 되는지 포커스를 맞추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면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공사 면접 분석이어서 첫 번째, PT 면접에서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목차를 활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PT 면접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PT 발표 사실 대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냥 보고 읽기만 바쁩니다. 그런 PT 면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회사를 가서도 계속해서 PT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되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목차를 정하고 그 목차 안에서 본론에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로 본론, 문제점, 해결 방안, 결론의 순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PT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탄탄한 구성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장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키워드로 써서 그 부연 설명을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토론 면접을 통해 경청하는 자세와 배려하는 자세를 길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토론이라는 것은 각각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찬성반, 또 반대반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내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굉장히 싸해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또한 토론 면접을 처음이신 분들은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장 힘들어합니다. 토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찬성이라는 것에 내가 표가 같다면 그 찬성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할 줄 아셔야지만 지속해서 핑퐁 싸움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의견을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의견을 얘기해서 각자 반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음은 책임감이나 순발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제시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든 자신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최근 사업 분야와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자.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최근 이슈라던가 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회사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면접을 보러 가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불합격할 수가 있죠. 이건 두루뭉실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메시지 공사를 파악하시는 후에 들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은 외우는 정형화된 면접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을 주목을 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외우면서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외우면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꼬리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외웠으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면접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LC공사 면접 기출문제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 자, 이거를 그냥 저는 뭐 책도 읽고 노래방도 가고 뭐뭐도 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겠죠.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물어보겠죠. 자, 그럼 창의적인 방법 스트레스를 풉니다. 대신 여기는 무조건 꼬리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꼬리 질문이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보시니까 자, 꼬리 질문은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실 겁니까? 라는 꼬리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 나의 동기와 나의 직장 상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는 분명히 회사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조언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방식대로 의도적으로 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SH공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알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죠. 자, 땡큐 질문이에요? 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답 못하면 그분은 사무실에서 합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SH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SH공사가 현재 사업하는 분야에 대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분석, 파악이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SH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는데요. 자, 면접이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자, NCS가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걸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면접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뭐 서류 전형이 됐으면 뭐 면접 그까짓 거 금방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면접을 전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아셔야지만 충분히 그 면접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드스피치에서는 여러분들의 공개형 면접을 충분히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합격생을 배출함으로써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끝장면접 마지막 승부라는 2월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공개형 면접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접을 전략적으로 행하시길 바라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면접도 전략이다. 위드 스피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